아줌마, 거기 앉지 말고 저쪽으로 가세요. 여긴 병사가족 대기석입니다. 군부대 면회소. 눅눅한 바닥 냄새에 창밖은 뿌연 먼지로 가득했다. 늦봄 햇살은 따갑게 내리쬐는데 안에선 한 상병이 팔짱을 낀 채 건들건들 걷고 있었다. 주름진 눈가에 얇은 점퍼를 걸친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접수 창구 쪽으로 다가갔다. 신병 김태민, 면담 좀 부탁드립니다. 엄마입니다. 또 엄마야? 요즘 엄마 부대 출석률 100%네요. 아니, 신병이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상병은 속닥이지도 않았다. 그러더니 성큼 다가오더니 여자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기다리세요. 아줌마. 말끝에 비웃음이 섞였다. 그 순간 여자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찰나였다. 상병은 그 미세한 변화를 못 봤다. 하지만 면회소 구석에서 음료를 정리하던 일병 하나가 흠칫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손목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군번줄 대신 희미하게 남은 문신 자국이 살짝 보였다. 소매로 가리려다 만 듯, 무심한 듯 눈은 선글라스에 가려졌지만 그 안에서 묘한 울림이 흘렀다. 울산 사람입니까? 일병이 조용히 내뱉은 말에 여자는 살짝 고개만 끄덕였다. 그걸 본 일병은 이유 모를 소름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땐 몰랐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축복이 가득할 거예요. 면회실 한쪽 구석.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그녀가 조심스레 앉았다.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에 헐렁한 반팔티, 발엔 슬리퍼, 모자는 깊이 눌렀었고 손엔 투명한 비닐백 하나, 김밥 몇 줄과 작은 생수병이 보였다. 요즘은 아줌마도 군복 뭐 하나 봐요? 상병의 목소리는 짜증과 조롱이 반쯤 섞여 있었다. 그는 여자의 앞을 턱 막으며 어깨를 비스듬히 기댔다. 콧구멍이 벌렁이고 말끝마다 웃음이 붙었다. 아, PX 가시는 길에 길 잘못 드셨어요? 여긴 신병교육대 면담실입니다. 면담실, 우리 교육생들 지금 진짜 바빠요. 허튼 부탁은 삼가시고. 뒤쪽에서 대기하던 병사 둘이 킥킥대며 웃었다. 여자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그러자 상병이 다시 한번 여자의 팔을 손가락 끝으로 툭 건드렸다. 아줌마, 면담 안 돼요. 여기 PX도 아니고. 그 순간 여자의 손이 비닐백을 가만히 쥐었다. 주름진 손등에 실핏줄이 떠올랐다. 그리고 아주 짧은 무의식적 버릇처럼 검지손가락이 한 번 툭 바닥을 두드렸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혼잣말처럼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상병은 그걸 듣지 못했다. 하지만 바로 옆을 지나던 간부 하나가 고개를 돌렸다.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다시 한번 손을 들어 모자를 눌렀었다. 모자 끝자락 너머 잿빛 눈빛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몰랐다. 이 평범한 아줌마가 부대 전체를 조용히 뒤흔들 거라는 걸.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말없이 창구 앞으로 다가가 다시 한번 요청했다. 신병 김태민, 면담 좀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얼굴만 보면 됩니다. 그러자 상병은 대놓고 피식 웃었다. 얼굴만? 진짜 아줌마들 왜 이래? 군대가 장터인 줄 알아? 저기 대기실에서 조용히 좀 계시죠. 괜히 귀찮게 하지 마시고. 이번엔 대놓고 등을 돌렸다. 말하는 도중 여자의 비닐백이 바닥에 떨어졌다. 김밥 통이 굴러나왔고 낡은 스마트폰이 덜그럭 소리를 냈다. 순간 주위 병사들의 시선이 한 번에 몰렸다. 야, 저거 봐. 도시락까지 싸온 거야? 와, 진짜 애잔하다. 병사 하나가 웃음을 터뜨렸다.
간부 하나가 뒤에서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상병 최 말 좀 곱게 해. 부모님들 들으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고, 기분 나쁘시겠으면 안 오셔야죠. 요즘 부모님들 군대까지 과잉 보호하러 오십니까? 상병은 한치의 거리낌도 없었다. 그 순간 여자의 눈썹이 단 한 번 휘어졌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가려워진 듯한 표정. 그녀는 천천히 떨어진 김밥통을 주었다. 아무 말 없이. 그런데 주우면서 오른손이 바닥에 살짝 닿았다. 그리고 다시 툭. 손가락 2번. 그 소리는 너무 작았지만 그 방 안에 있던 한 사람. 일병 윤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 손버릇. 어디서 봤더라. 윤민호는 울산 출신이었다. 어릴 적 시장통에서 들었던 이야기. 칼을 꺼내기 전 손가락 2번 툭 치던 전설의 여자. 칼매화. 그녀는 항상 먼저 바닥을 2번 두드렸다 했다. 민호는 갑자기 입이 말라붙었다. 진짜 그분이신가? 그러나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김밥을 다시 담고 뚜껑을 닫았다. 그 와중에도 상병 최는 핸드폰을 보며 말했다. 진상응대도 군 생활이죠, 뭐. 그때였다. 면회실 문이 다시 열렸다. 신병 김태민 면담 요청자, 사무실로 오십시오. 안내방송이 나왔다. 여자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여전히 잿빛,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윤민호는 확신했다. 그 아줌마, 그냥 아줌마가 아니다. 면담실 입구 앞에서 여자가 다시 멈췄다.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안에선 누군가 다급히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상병 최가 뒤에서 또 한마디 던졌다. 아줌마, 거기 그냥 앉아 계세요. 아들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요즘 애들, 엄마가 찾아오면 애들 사이에서 왕따됩니다. 주변에서 킥킥대던 병사들이 잠깐 웃음을 멈췄다. 말이 너무 심했다. 심지어 아줌마 앞에서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이 또 움직였다. 비닐백 손잡이를 쥔 손. 그 손가락 2마디가 천천히 또 한 번 바닥을 두드렸다. 툭, 툭. 이번엔 명확했다. 윤민호 일병은 이제는 확신했다. 그건 그 사람이 맞다. 문신보다 칼보다 더 무서운 그 사전 신호. 면담실 안쪽에서 간부 하나가 문을 열고 나왔다. 김태민 이병 보호자분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여자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상병 최가 마지막 말을 걸었다. 그리 급하게 들어가시네. 칼이라도 들고 오셨어요? 그 말에 윤민호가 무심결에 미쳤나 하고 작게 중얼였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여자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칼이라도? 그 단어에 담긴 조롱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문은 조용히 닫혔고 복도엔 정적만이 흘렀다. 그때 PX 근처에서 복귀 중이던 병사 하나가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혼잣말을 했다. 야, 나 지금 소름 돋았다. 방금 그 뒷모습, 어릴 때 봤던 뉴스 속 그 사람이랑 똑같아. 누군가 물었다. 누군데? 울산 칼매화. 진짜 전설이야. 칼춤 추던 여자. 면담실 안 차가운 테이블 앞에 여자가 앉았다. 철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손가락 관절을 하나씩 꺾었다. 작은 딸깍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딸깍, 딸깍. 그 리듬은 이상하게 일정했다. 자칫 멍하니 듣고 있으면 마치 칼날이 벼려지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책상 위 붓펜 하나가 놓였다. 여자는 그것을 집어들더니 면담 신청서란에 조용히 글씨를 써내려갔다.
김태민, 엄마, 긴급 면담 요청. 글씨는 흘려 쓴 것이었지만 묘하게 날이 서 있었다. 붓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는 거칠지 않았으나 뭔가 베일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 그녀의 손목이 옷자락 사이로 드러났을 때 면담을 보조하던 병사 하나가 순간 눈이 커졌다. 칼자루 문양이었다. 문신은 오래전 지운 듯 흐릿했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다. 병사는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때 복도 바깥 복귀 중이던 병사 둘이 조용히 수군거렸다. 형, 저 아줌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냐? TV나 뭐 그런 데서. 아닌가, 울산 매화 아지매 그거 실화였어? 야, 조용히 해라. 들린다. 면담실 방 중대장 이영찬 소령이 조용히 문 너머를 지켜보다가 뭔가를 눈치챘다.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는 조용히 부관을 불러 귀에 속삭였다. 저분 신원 다시 확인해봐. 그리고 눈을 돌려. 아직도 무심히 면담 신청서를 쓰고 있는 여자의 손끝을 봤다. 아주 작은 떨림도 없었다. 오히려 붓펜을 잡은 손이 칼자루를 쥔 듯 단단해 보였다. 저건 무슨 글씨체지? 이영찬 소령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붓펜 자국 위에 남은 건 글자보다 결심 같은 것이었다. 혹시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기는 변하고 있었다. 느리지만 분명하게. 뭔가 아주 오래 묻혀있던 것이 깨어나기 시작한 기운이었다. 붓펜을 내려놓은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은 계속 움직였다. 책상 위 아무 의미 없이 튕기듯이 손가락 마디를 리듬감 있게 두드렸다. 탁탁탁. 소리는 작았지만 날카로웠다. 기묘하게 중독적인 그 리듬에 중대장 이영찬은 갑자기 예전 한 기사를 떠올렸다. 주먹 쓰는 사람들은 손으로 먼저 말을 한다더군요. 그가 조용히 중얼이듯 말하자 부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네, 소령님? 아니야, 됐어. 이영찬은 여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제야 여자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여전히 감정 없이 평온했다. 하지만 그 안에 깃든 건 어떤 싸움꾼의 침묵 직전과도 같은 정적이었다.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부관이 종이를 내밀자 여자가 다시 펜을 들었다. 그녀는 종이 끝에 사인 대신 한자로 4글자를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단정봉도. 정을 끊고 칼을 묻는다. 중대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이거 그냥 문장 아니지.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다시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이번엔 좀 더 가까웠다. 진짜 그 아줌에 맞대. 울산에서 칼춤 추던. 야, 그 아줌마가 부하들 앞에서 칼 돌리던 전설 있잖아. 사람 안 다치게. 근데 공포만으로 제압했다잖아. PX 물류창고에서 조폭 셋이 혼자한테 제압당한 것도 그 사람 얘기라던데. 말소리는 작았지만 면담실 문을 뚫고 들어올 만큼 뚜렷했다. 그 순간 이영찬 소령이 자기도 모르게 등을 곧게 폈다. 어딘가 기류가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신청서를 접어 앞에 놓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모으고 앉았다. 그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 과거 한 도시를 침묵시키던 전설이었다. 중대장은 면담 신청서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첫 페이지를 넘겼다. 여자의 필체는 흘려 쓴 듯 했지만 그 안엔 긴장감이 숨겨져 있었다. 단정봉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영찬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그가 조용히 책상을 손끝으로 두드렸다. 혹시 그 손목 문신
언제 지우신 겁니까?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야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다. 기억하실 이유 없으실 텐데요. 중대장님. 그 말투, 말의 끝에 실린 묘한 울림. 이영찬은 확신했다. 맞다. 그 여자다. 울산에서. 그가 입을 열려던 찰나 여자는 손바닥을 조용히 펴보이며 막았다. 지금은 그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담긴 절제된 단호함이 오히려 공기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이영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삼켰다. 면담 승인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동석하겠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그렇게 다시 시선을 떨군 순간 문밖 복도에서 또 다른 소문이 스멀스멀 퍼지고 있었다. 형, 진짜라니까. 그 칼매화 옛날에 부산 조직 한복판에서 협상하던 중에 상대 보스 손가락 하나도 안 다치게 칼로 연필만 자른 얘기 있잖아. 그거 실화야. 헐, 그러면 아까 그 상병 지금 목숨 건 거 아냐? 진짜 모르고 뺨 툭툭 친 거면 야 씨. 그 소문은 곧 병사들의 시선을 바꿔놨다. 이제는 호기심이 아닌 어쩐지 피하려는 눈빛.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는 더 이상 대기석이 아니었다. 한 병사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무 일 안 해도 무서운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 그 상병 최일병이 여자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붓펜을 발견했다. 그 펜 끝엔 아주 작게 새겨진 글자가 하나 보였다. 매. 차디찬 침묵 속 모두가 확신했다. 이건 진짜였다. 상병 최는 계속해서 웃었다. PX 앞 슬리퍼 끌고 서 있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으며 팔짱을 끼고 고개를 까딱였다. 아줌마 아들 하나 군대 보냈다고. 여기가 뭐 무슨 고시원쯤 되는 줄 아세요? 남자 되려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군대 원래 이런 데예요. 아줌마가 뭘 아신다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뒤에 있던 철제 의자를 살짝 뒤로 밀었다. 금속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에 일순 정적이 감돌았다. 에이, 진짜 아줌마 미쳐. 말끝이 채 끝나기 전에 그녀의 왼손이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이 정확히 그의 턱 밑으로 들어올렸다. 크어. 상병 최의 몸이 중심을 잃고 뒤로 꺾였다. 단숨에 넘어졌지만 신기하게도 땅에 박히는 소리는 없었다. 그녀는 그의 등 뒤를 받치고 있었다. 넘어진 상태로도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눈앞이 아찔했고 팔목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 위에 무릎을 고정한 채 조용히 속삭였다. 네 뺨에 닿은 내 손 옛날 같으면 피었어. 지금은 애비 대신 온 엄마 손이다. 그 순간 주변에서 움찔한 소리가 났다. 카운터 위 누군가 떨어뜨린 스테인리스 수통이 굴러가다가 멈췄다. 그 표면 위엔 흠집처럼 보이던 얇은 스크래치 하나. 그건 흠집이 아니었다. 명확한 칼날의 흔적이었다. 뒤편에서 상황을 보고 뛰어나온 행정보급관이 멈칫했다. 그리고 중얼였다. 그분이 맞습니다. 울산 칼매와. 조용히 뒷짐을 진 그녀는 상병 최를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군모를 다시 눌렀으며 조용히 말했다. 걱정 마라. 손도 안 댔다. 그저 교육만 시켰다. 그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심장을 서늘하게 내리꽂았다. 바닥에 주저앉은 상병 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고 손은 바닥을 더듬고 있었다. 아무도 다가오지 못했다. 말릴 간부도 구경하던 병사들도 그녀의 눈빛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놓인 수통을 손에 들었다. 빛이 반사되며 수통 위로 날카롭게 그어진 그 흔적. 작고 얇은,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칼날 자국. 그 자국 위로 손가락을 한번 쓱 문지르며 말했다. 니네가 아는 군대가 내가 알던 세상보다 거칠다고 생각했겠지. 말끝이 흐를 즈음 병사들 사이에 또다시 수군거림이 번졌다. 진짜 칼 썼대? 야, 근데 피 한 방울도 안 났잖아.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이 자식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상병 최를 향해 마지막으로 시선을 던졌다. 내 손에 피 안 묻은 건 내가 운 좋은 거다. 아니면 내가 지금은 엄마라서 그런 거다. 그 말에 상병 최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눈앞의 여자가 더 이상 민원 넣으러 온 보호자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다. 그녀가 천천히 PX 뒤편으로 걸음을 옮겼다. 주변은 숨소리조차 삼킨 정적이었다. 누군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모자 챙을 내렸다. 그녀가 남긴 것은 피도 소리도 상처도 아니었다. 그저 존재감이었다. 그녀가 PX 뒤편으로 사라지자 병사들 사이에 퍼졌던 정적은 곧 술렁임으로 바뀌었다. 야, 진짜 뭐야, 그게 뭐였냐, 방금. 내가 봤어. 손에 뭐든 없었어. 그냥 손, 맨손이었어. 근데 무릎 하나에 상병이 날아가더라. 와, 나는 진짜 무릎도 안 보였어. 그냥 넘어져 있었어. 그 자식이. 누군가는 벌벌 떨며 말했고 누군가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PX 안에서 한 병사가 스테인리스 수통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는 손끝으로 수통 표면의 흠집을 따라가며 말했다. 야, 이건 칼 맞다. 이결 단칼에 쓱 간 거야. 이건 아무나 못 낸다. 근데 칼 안 들고 있었잖아. 그래서 더 무서운 거지. 그 순간 본부 건물에서 급히 달려온 보좌관이 중대장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전했다. 확인됐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름도 지문도 울산 칼매화. 전직 조직 매화파의 실질 보스였던 그 사람. 이름도 신분도 다 바꾸고 내려갔다가 몇 년 전에 손 씻은 걸로 정리됐습니다. 중대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상병 최가 아직도 바닥에 앉아 멍한 눈으로 수통을 보고 있는 걸 발견했다. 최상병?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지금부터 넌 보고만 있어. 움직이지 마. 어느 누구도 말 걸지 마. 네. 그 사람은 그냥 온 게 아니다. 그 시각 군부대 정문 쪽 벤치에 조용히 앉아 여자는 싸온 김밥을 꺼내고 있었다. 랩을 벗기고 작은 물티슈로 손을 닦은 후 첫 조각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 표정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저 오래전 잊고 있었던 일상이 돌아온 듯한 고요함이 있었다. 태민인 밥을 잘 먹나? 혼잣말처럼 중얼이던 그 목소리. 거기엔 아무런 칼도 싸움도 전설도 남아있지 않았다. 단 하나 엄마라는 이름만 있었다. 군부대 정문 벤치 옆 조용히 앉은 그녀는 김밥을 한 조각 입에 넣고 오래도록 씹었다. 손끝에 살짝 묻은 김밥 속 단무지 국물을 휴지로 닦아내며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다. 그 순간 담배를 물고 막 PX에서 나온 병사 하나가 그녀를 지나치며 말했다. 아줌마 아까는 쇼지대로 하셨네요. 요즘은 별의별 부모가 다 있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목덜미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스쳤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소리 내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려 병사의 눈을 마주 봤을 뿐이었다. 말을 할 땐 입보다 머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 말에 병사는 흠칫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그것은 과거 칼끝에서 살아남은 자들만 알 수 있는 침묵의 경고였다. 병사는 입을 꾹 다물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급히 자리를 떴다. 그녀는 다시 앉아 싸온 마지막 김밥 조각을 꺼냈다. 손에 묻은 참기름 냄새를 한 번 맡고 그대로 가방에 넣었다. 태민이한테 줘야겠다. 말은 다정했지만 그 말 끝에서조차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때 PX 창문 너머로 병사들 몇 명이 슬쩍 그녀를 훔쳐봤다. 야, 진짜 저 사람이 그 전설의 칼매화야? 전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이다. 방금 내 앞에서 사람이 무너졌어. 근데 손 하나로 끝냈잖아. 그게 더 소름 돋지 않냐? 그리고 그들 중 하나가 아직도 주저앉은 채 얼굴을 싸쥐고 있는 상병 최를 바라봤다. 저 형, 오늘부터 인생 바뀔 듯. 그 말이 끝날 무렵 정문 앞에 부대 지휘 차량이 도착했다. 조용히 문이 열리고 중대장 이영찬이 내렸다. 그녀를 보며 잠시 멈췄다. 가십니까? 그녀는 대답 대신 일어나 모자를 고쳐 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다. 내가 아들을 지킨 건 누굴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군 전체에 울림을 남겼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던 품격 있는 정의. 그녀는 조용히 걸어나갔다. 뒤따르는 발걸음은 하나도 없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담담한 두려움과 무겁게 가라앉은 존경심 뿐이었다. 그녀가 군부대 정문을 지나 걸어나가는 순간 군홧발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정신교육관 앞에서 줄 맞춰 대기하던 병사들조차 그녀가 지나가는 걸음에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분 지나가신 거야, 지금? 아까 그 상병, 아직 의무대도 못 가고 멍하니 앉아있대. 무섭다, 진짜 무섭다. 근데 이상하게 멋있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등에 지고도 아무 말 없었다. 그저 싸늘하고도 고요하게 떠나고 있었다. 그때 생활관 쪽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헐떡이며 쫓아온 김태민 이병. 엄마, 잠깐만요, 엄마. 그녀는 멈췄다. 돌아보지 않은 채 한 발자국 뒤를 기다렸다. 태민이 숨을 골라 멈춰섰다. 왜 그랬어요? 다 끝난 일인데. 그냥 가셔도 됐잖아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냥 간다는 게 그리 쉬운 일 아니다, 태민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윽고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엔 싸움꾼의 매서움도 전설의 잔영도 없었다. 오직 자식이 상처받은 걸 참지 못한 엄마의 눈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조용히 중얼였다. 태민아, 엄마는 지금 칼을 놓는 중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칼을 다시 쥐게 만들지 마라.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태민. 그녀는 그 눈빛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서 부대 밖으로 걸어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전설에서 어머니로, 칼춤에서 삶으로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부대 정문 너머로 점점 작아질 무렵 김태민은 그 자리에 서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멀게 들렸다. 야, 신병 태민이 진짜 대박이다. 엄마가 울산 칼매화래. 그럼 저 형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 아니야? 와, 나 같으면 한동안 말도 못하겠다. 그 말에 아까까지 우쭐대던 병사들조차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정수리에 식은땀을 느꼈고 누군가는 PX에 놓고 온 도시락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때 중대장 이영찬이 천천히 다가왔다. 아직도 그 자리에 선 태민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태민 이병. 오늘 있었던 일, 넌 앞으로도 잊지 못할 거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소령님. 앞으로 저 더 단단해지겠습니다. 이영찬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다. 그 손엔 가벼운 위로가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PX 안 병사들 사이로 무심히 돌아가던 상병 최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자신의 왼쪽 뺨을 살짝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뱉었다. 진짜 그 손에서 냉기 같은 게 느껴졌어. 근데 이상하게 따뜻했어. 그가 문득 아래를 보았다. 바닥엔 그녀가 흘린 것 같은 작은 김밥 조각 하나가 굴러 있었다. 그 조각을 보며 그는 또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고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이건 단지 복수가 아니라 존엄을 지킨 엄마의 방식이었기에 면회가 끝나갈 무렵 조용히 열리는 문 하나, 그 문 너머로 고개를 숙인 채 들어오는 신병 하나. 엄마, 김태민이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여자의 앞에 섰다. 주위엔 아무도 말이 없었다. 상병 최는 이미 군의 무대로 이송된 상태였다. 부대 전체는 뒤숭숭했고 간부들은 바짝 긴장한 채 지휘계통 정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공간, 이 모자 사이엔 오직 한 줄기 감정만이 조용히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린 시절 넘어져 울던 아들을 품에 안듯이. 그리고 태민도 조심스레 두 팔로 그녀를 안았다. 엄마, 지금은 웃지만 난 알아. 엄마가 오늘 진짜 칼 들 뻔한 거. 그녀는 웃지 않았다. 다만 아들의 등에 손을 올린 채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근데 안 들었잖아. 중대장 이영찬이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면담허가 너무 늦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젓지도 끄덕이지도 않았다. 다만 태민의 등을 한 번 더 두드렸다. 됐습니다. 얘가 다 배웠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정문을 향해 걸었다. 정문 앞엔 늦은 햇살이 고요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이젠 칼을 들지 않길 바란다. 대신 너의 손이 정의가 되기를. 그날 이후 부대 안엔 하나의 전설이 퍼졌다. 칼춤 추던 그 여자가 지금은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았다. 병사들 사이엔 이 말도 회자됐다. 사람이 되어야 돌아갈 수 있거든. 그리고 어느 저녁 복도에 모여 앉은 병사들이 조용히 말했다. 그날 이후 부대엔 칼매화의 전설이 돌아다녔다. 오늘의 이야기, 울산 칼매화라는 전설 속 이름을 지운 채 평범한 엄마로 면회소에 나타난 한 여인의 조용한 정의. 그녀는 과거의 싸움보다 지금 아들의 눈물을 더 무겁게 품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세상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준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힘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주먹으로 정의를 말하지만 그녀는 침묵으로 따뜻함으로 진짜 싸움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갈지 지켜봐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우리의 엄마.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계속 그리고 끝나지 않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감명 깊은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